쓰기 편한 대면형 주방 공식, 첫 번째는 여유 있는 통로폭을 잡는 거예요. 아일랜드와 후열 냉장고 사이는 1.1m, 아일랜드 양쪽 끝에 이동 동선은 85cm, 식탁과 아일랜드 사이는 1m를 확보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주방을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해서 적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나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30평 주택이에요. 여기 고객님께서 처음 저한테 오셨을 때 사실 반쯤은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원래 어린이집으로 쓰던 공간이라 구조가 특이하고 도면도 유실된 상태였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공간으로는 예쁜 집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대요. 건물 한 가운데에는 비상대피 계단이 있고, 계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변기가 있는 작은 화장실이 2개, 그리고 최소한의 조리만 가능한 협소한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는 일반 가정집처럼 만들기 어려웠어요. 다행히 모든 벽체가 철거가 가능한 비내력벽 구조였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모든 벽은 다 걷어내고 신혼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구조를 아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섬세한 조명 설계까지 더하면 같은 평수라도 전혀 다른 집이 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인테리어 아이디어 많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현관 하나만 잘 설계해도 집의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혼부부들이 생애 첫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공간이 바로 이 현관이에요. 우린 신발이 많이 없으니까 신발장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서 아기 신발은 물론이고 유모차, 트라이크, 킥보드까지 수납할 공간은 정말 많이 필요해집니다. 여기는 고객 두 분의 신발도 물론 많지만 여행용 캐리어, 골프백, 자전거까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기존 현관은 물리적으로 너무 작았기 때문에 현관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하는 걸로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우측 공간을 보면 신발장 한 통과 팬트리로 이어지는 가구 도어가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로 1.8m, 1.4m짜리 생각보다 넉넉한 팬트리가 나옵니다. 캐리어와 골프백도 이 안에 보관할 수 있고, 팬트리 선반은 최대한 많이 구성해서 부족한 수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차, 트라이크도 이 공간 안에 함께 보관할 수 있고, 벽면에 콘센트를 넣어서 제습기, 신발 건조기, 스타일러, 전동 킥보드나 왕구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신축 아파트에는 이런 팬트리가 대체로 있는 편인데, 구축 아파트이거나 일반적인 빌라에서는 이런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정말 좋아요. 신발장 맞은편 벽에는 포인트 겸 외출할 때 옷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신 거울을 넣었어요. 타일과 1대1로 단차 없이 만나도록 시공했고, 거울을 볼 때에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명도 신경 썼습니다. 그 옆에는 불투명 모루 유리 파티션을 두어서 시선을 걸러주면서도 빛은 투과시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관에 사람이 들어올 때 거실에서도 인기척을 느낄 수 있고, 현관이 막힌 공간이 아니라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완충 공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복도는 마감재 선택만 잘해줘도 공간의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이 복도의 끝은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이고, 반대편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공용 공간으로 연결돼요. 사적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잇는 이 작은 복도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넓히기보다는 넓어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마주 걸을 수 있는 가로폭 1.2m를 확보하고, 복도 끝에서 각 방의 문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스텝도어를 적용했어요. 이렇게 도어가 한 스텝 물러나게 되면 복도에서는 빈 공간으로 읽히게 되면서 어디론가 공간이 이어지는 듯한 양옆으로 열린 길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루 방향도 복도의 개방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긴 축으로 깔아야 집이 훨씬 더 길고 넓어 보여요. 여기에 사용한 바닥재는 노바마루 블랙라벨 세이지 그레이 강마루입니다. 복도에는 3가지 필름을 사용했는데 공간의 용도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적용했어요. 현관에서 이어지는 팬트리 공간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고, 그 이후로 우드와 콘크리트 질감을 천장 마그네틱을 기준으로 좌우를 다르게 배치해서 작은 방과 안방으로 들어가는 벽면을 각각 다른 필름으로 표현했어요. 서로 다른 텍스처지만 같은 톤 안에서 변화를 주어 통일감을 유지했고, 서로 다른 질감이 만나는 부분에는 마그네틱과 같은 블랙 라인을 넣어서 경계가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마그네틱 조명은 복도에서 시작해서 아트월 끝 벽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복도에 그림을 걸었을 때 그림이 돋보일 수 있도록 벽을 향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틸팅 조명을 추가할 수 있게 구성해뒀어요. 깔끔한 거실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방과 화장실을 한쪽으로 정리하면서 가로 9m, 깊이 5m의 넓은 직사각형 공간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거실과 주방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많은 고민이 들어간 부분이었어요. 고민 끝에 거실과 주방의 가로폭을 동일하게 맞추고 9m의 길이가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보이도록 설계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방향이었습니다. 새롭게 설계한 욕실 벽체 뒷벽을 아트워로 설정해서 맞은편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현관 복도가 바라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오른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리면 주방이 바로 보이는 구조예요. 원래대로라면 아트월이 좌측 벽면이 되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소파는 주방을 등지고 앉아야 하고 누가 와도 현관을 바라보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에 거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되고 외로운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배치 덕분에 집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거실에 사용한 마감재는 복도와 비슷해요. 톤을 유지하면서도 소재가 바뀔 때마다 직접적으로 소재끼리 맞닿지 않고 마그네틱 블랙라인으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구분했습니다. 조명 배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빛이 필요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 넣는 거예요. 우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파 위쪽에만 다운라이트를 넣었어요. 반대편 아트월은 TV와 마그네틱 라인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조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조명 배치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천장 기물하고 조명 정렬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맞게 조명 배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가구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천장 속에 전기 배선을 미리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천장에 조명을 배치할 때 전선을 길게 늘어뜨려서 천장의 사면에 보내놓으면 나중에 조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조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집처럼 조명 세팅을 조금 어둡게 설정하고 필요한 곳에만 조명을 설치하고 살다가 추후에 조명이 필요할 때 미리 배선해둔 전선을 찾아서 조명을 추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쁘고 쓰기 편한 대면형 주방 공식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기존 주방은 지금의 복도의 자리에 최소한의 크기로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함께 요리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동선도 불편했죠. 그래서 교실로 쓰던 큰 방이 있던 자리를 주방으로 전환하면서 주방의 크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키우고 사용 방식과 조리 동선까지 처음부터 아예 다 다시 설계했습니다. 큰 방일 때 쓰던 창문은 사용성이 떨어지고 주방 레이아웃 구성에도 방해가 돼서 과감하게 벽체로 전환했어요. 측면 창이 있던 공간에는 작은 홈바를 구성해서 커피 머신이나 토스트기를 여기에 두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3.2m짜리 대형 아일랜드를 배치하고 양쪽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쓰기 편한 대면형 주방 공식 첫 번째는 여유 있는 통로폭을 잡는 거예요. 아일랜드와 후열 냉장고 사이는 1.1m, 아일랜드 양쪽 끝에 이동 동선은 85cm, 식탁과 아일랜드 사이는 1m를 확보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주방을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해서 적용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대 공간이 넉넉해야 해요. 싱크볼과 가열대 사이에 작업 공간을 1m 이상 확보해서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는 동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적용해서 천장에서 기물이 내려오지 않게 인면을 정리하는 건데요. 후드가 사라지면 시야가 열리면서 주방과 거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대면형 주방의 핵심인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완성됩니다. 주방에 사용한 마감재도 좀 설명드리자면 아일랜드 상판은 세라믹으로 주방의 중심을 잡아주고 홈바 가구는 같은 톤의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했어요. 소재는 다르지만 같은 톤이니 튀지 않고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읽혀집니다. 조명도 거실과 같은 원칙으로 설계했는데요.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위치에 따라 빛을 계산해서 필요한 곳에 딱딱 배치했습니다. 홈바는 상부장 간접 조명으로 밝히고 아일랜드 작업대, 아일랜드 통로, 식탁에는 각각 다운라이트와 집중형 조명으로 필요한 만큼 빛을 만들었어요. 배층을 맞추기 위해 의미 없는 조명을 넣는 대신 실제 빛이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면 천장을 벌집으로 만들지 않고 깔끔하게 천장을 마감할 수 있어요. 안방은 낭비되는 공간 없이 컴팩트하게 구성하면서 온전히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침대와 화장대는 안방으로 배치하고 드레스룸은 옆방으로 따로 빼줬습니다. 드레스룸이 빠지니까 안방의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덕분에 나머지 방의 크기도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는 다른 톤의 같은 질감으로 상하단을 나눠서 설계했어요. 간접 조명은 얇은 라인 형태의 업라이팅으로 구성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빛이 직접적으로 눈에 닿지 않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공간은 밝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장대 하부장 안에 콘센트를 숨겨두고 필요할 때 드라이기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상판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사용성도 더 좋아져요. 화장대 한쪽 벽면은 라운드 벽체 디자인을 적용하고 라운드 벽체 중심에 펜던트 조명을 넣었어요. 거울 측면에도 간접 조명을 더해서 좁은 공간에도 빛이 라운드를 타고 부드럽게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하단까지 연장해서 하나로 이어져 보이도록 연출하고 하부장은 서랍이 버려지는 공간 없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벽체 안쪽으로 서랍을 끼우는 형태로 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좀 독특한데요. 보통 융 스위치는 가로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 공간은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세로형으로 정리했어요. 필요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에 맞게 변칙적으로 적용한 건데 오히려 이 모양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실이 고급스러워지면 집의 퀄리티가 확 달라 보입니다. 이 집은 기존 욕실이 너무 협소했고 고객도 넓은 안방 화장실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마감재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기존 욕실과 대피 공간이 있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해 3배는 더 크게 공간을 확보하고 그 용도에 따라 그 공간을 나눴습니다. 입구에는 긴 건식 세면대를 두고 반대편으로 파티션 형태의 변기 공간과 그 옆으로 독립된 샤워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조적 욕조까지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공간을 나누면 물이 튀는 습식 영역과 건식 영역이 따로 분리되면서 사용성과 위생관리도 동시에 좋아집니다. 세면대는 언더카운트 방식으로 시공했어요. 세면볼이 상판 위로 얹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 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때나 오염을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시공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면볼과 상판을 1대1로 딱 맞추면 실리콘을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더 마감이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공된 상판의 면적보다 세면볼을 조금 더 크게 잡아서 실리콘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관리가 유리합니다. 하부장은 서랍과 여닫이장을 따로 구성해서 수납을 확보하면서도 배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서랍 내부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드라이기를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샤워 공간의 젠다이 선반은 별도의 내리박스를 만드는 대신에 벽과 벽 사이로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모서리가 줄어들고 샴푸를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코너 선반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욕조는 비규격 사이즈라 조적 방식으로 제작했어요. 1.1m에 1.5m 사이즈로 성인이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도 여유가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 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조적 욕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수예요. 하수구의 위치는 반드시 토수구에서 물이 떨어지는 근처에 배치해야 하고 바닥의 물매와 방수는 일반 욕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지난 화장실 기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조적 욕조 주변부에 불필요한 물턱을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턱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모서리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최소한의 모서리를 계획하고 철저한 방수와 정확한 물 흐름 설계가 조적 욕조를 만드는데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욕실도 한번 짧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건식 화장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유가의 배수 방식이에요. 일반 욕실에서는 트랩 안에 물을 가둬서 하수구 냄새가 역류하는 것을 막는 봉수 트랩 방식을 주로 써요. 그런데 건식 화장실은 물을 거의 쓰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트랩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고 하수구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는 비닐 필터가 포함된 타입의 유가를 사용했어요. 물이 없어져도 물리적으로 냄새를 차단해주는 구조라서 건식 화장실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에요. 이걸 모르고 건식 화장실에 일반 유가를 쓰면 시간이 지나면서 욕실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원인을 찾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건식 화장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유가는 반드시 이런 타입의 유가를 선택하세요. 타일은 짙은 회색 계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남편분의 취향이 반영되었어요. 다만 어두운 타일을 선택할 때는 줄눈의 색깔도 맞추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세제나 물자국이 마르면서 타일에 자국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밝은 타일을 쓸 때보다 훨씬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 이 점 미리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도면만 보고 혼자 해석하다 보면 공간이 가진 가능성이 바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주방이 좁으니까 아일랜드를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예 구조를 틀어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공간이 나올 수 있어요. 도면을 보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